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목 그대로 답답합니다. 어젯밤에 배당 투자자에겐 큰 이슈가 있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금 계좌, ISA 계좌에서 배당금의 15%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절세 계좌에서 가장 큰 혜택인 과세 이연 효과가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연금 저축 계좌 이중 과세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연금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비과세로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연금을 수령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 계좌에서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가 15% 원천 징수가 되는데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한 번 더 떼어가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55세 이상 분들은 이미 이중과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중과세는 정말 큰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에서 이제서야 이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대책 모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이는 사실 미국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미국 기업에서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미국에 15%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게 일반 계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연금 계좌에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15%를 메꿔준 후 개인에게 배당금을 주었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상 세전 배당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활용해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국세청 세금 환급이 사라지고 15% 원천 징수된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환급 혜택이 너무 과도하고 미국에게 세금 받고 다시 국세청이 보존해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연금 소득세를 떼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21년에 법은 개정이 되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올해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투자는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항상 모든 법이 개정될 때마다 무엇이 개정됐는지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법은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년에 개정된 법을 여태 아무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당연히 이중과세가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한데 이것을 개정 전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부분이 너무 놀랍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세 이연 효과는 크게 하락을 하겠지만 최근 ETF 투자들이 많이 늘어 국세청에 환급해주는 세금이 부담되었다고 하면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이중과세 문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지만 해결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슈드와 QQQM을 한국 버전까지 포함하여 90대 10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 같은 배당주 위주의 투자자에겐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투자를 손 놓을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절세 계좌의 혜택이 일반 계좌에 비해 크지 않다면 굳이 돈이 묶여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배당금 위주로 기존의 절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중개형 ISA부터 보시면 절세 혜택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좌 해지 시 200만원 비과세 혜택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주가의 시세 차익과 배당금이 있는데 시세 차익에 의한 양도세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배당금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계좌 해지 시까지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인데 이 또한 배당금은 나올 때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누리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저율 분리과세인데 배당 소득세는 15%를 원천 징수해가기 때문에 저율 과세 혜택은 볼 수 없지만 다행히 원천 징수된 배당금은 분리과세 혜택은 여전히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손익통산인데 이는 주식이 이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합쳐주어 절세를 해주는 것인데 배당금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분리과세를 제외하면 굳이 3년씩 계좌에 돈이 묶여가면서 배당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이긴 한데요. 배당과 이자 소득이 1인당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이라면 연간 4천만원 한도이며 제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SCHD를 예시로 배당률이 약 3.5%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젠가 10억 이상의 자산을 목표로 투자하시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필요한 날이 분명 오겠지만 굳이 지금 당장 분리과세 때문에 3년간 돈이 묶여가며 배당주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연금저축펀드나 IRP 퇴직연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인데 여전히 13.2에서 16.5%의 확정 수익은 매력적이지만 굳이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연금 계좌에 납입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과세 이연도 배당금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혜택이죠. 마지막 3.3에서 5.5%의 저율 연금 소득세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중 과세 문제까지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이중 과세는 애초에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기재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다고 하니 언젠가 해결이 분명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된다고 해도 굳이 배당주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은 일반 계좌에 비해 메리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배당주는 절세 계좌에서 굳이 돈이 묶여가며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는 매력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므로 배당금이 비교적 적은 S&P나 나스닥 같은 ETF들에게는 여전히 절세 계좌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앞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존 ETF는 당분간 매도하지 않을 것인데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쉬운 것이지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돈이 묶이는 것 말고는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본 후 매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 수수료가 아깝기도 하고요. 다음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납입한다입니다. 여전히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까지는 매년 넣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는 배당금의 비중이 낮은 나스닥이나 S&P ETF 쪽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ISA 계좌는 당분간 추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ETF는 매도하지 않겠지만 굳이 더 투자해야 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ETF 투자 공부를 할 때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해외 직투를 할지 절세 계좌를 활용할지였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이 묶이는 점만 제외하면 국내 절세 계좌들 혜택이 압도적으로 좋았었고 배당이 적은 성장주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봤던 글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가 당장은 혜택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과연 내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과세 관련하여 국가 정책이 나를 위할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해외 직투만 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투자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재부에서는 하루빨리 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